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시 의회 의정 뉴스입니다. 제268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가 지난 9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열렸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이 통과됐고 의원 12명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2025년 진주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심의와 의결을 거쳐 원안 통과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명의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서 정책 제안을 이어갔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박종교 의원은 집중호우 때마다 남강댐에서 방류한 물로 하류 지역의 피해가 크다며 남강 중서를 통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석영 의원은 최근 진주시가 보조금 지원을 취소한 연속 강연 모두를 위한 성평등을 거론하며 여성 친화 도시 진주가 이런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중심의 행정을 요구했습니다. 윤성관 의원은 진주시에 등록된 발달 장애인이 2,000명이 넘는데 주간 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 지원을 받는 인원은 130여 명에 불과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내 단 3곳밖에 없는 주간 보호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무영 의원은 전동 킥보드에 의한 안전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며 안전장비 미착용 및 무면허 단속, 면허 소지자의 안전교육, 속도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석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현 의원은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양혜영 의원은 진주에 생태관광 명소가 많은데도 환경부가 지정 생태관광지역에 포함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진양호 양마선지구, 귀곡지구, 봉황교 비봉산 일대, 남강 습지원 등을 한데 묶어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성관 의원은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가 포함됐다며 한국벤처투자를 경남 혁신도시에 유치해 진주를 남부권 창업생태계의 중심지로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박미경 의원은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함에 들어 온실가스 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공공건물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확대하는 등 진주만의 탄소 제로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용학 의원은 집중호우 시 남강댐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남강댐 상하류 지역의 통합 홍수 대응 협력체계 구축, 남강댐 하부 준설, 남강댐 기능 재정립과 별도의 상수 전용댐 신설 등입니다. 이규섭 의원은 고령층 대상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노인성 난청 진단비 지원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겁니다. 전종현 의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농촌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노후 제방 보강, 하천 폭 확장 및 하상 정비, 배수 펌프장 상시 가동 체계 구축 등으로 농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이 통과됐습니다. 먼저 오경훈 의원이 발의한 진주 무장애 도시 조성조례 전부 개정안입니다. 조례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적용 범위를 민간시설까지 확대하고 읍면동 단위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실질적인 무장애 도시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강진철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에너지 조례안도 제정됐습니다. 조례에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이용 확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활성화, 에너지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김영석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조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를 재확인하는 한편 사업장의 상품 및 서비스 개발, 판로 확대를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 증대는 장애인 고용 안정과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정용학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도 제정됐습니다.
조례에는 청년 인구 유입, 정착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년 유입과 정착 지원을 아우르는 조례가 제정된 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주시 의원들이 제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극한호우로 인한 수해 방지책을 제안하거나 최근 논란이 된 성평등 강연 보조금 취소 문제에 입장을 표명하는 등 임시회는 첫날부터 뜨겁게 진행됐습니다. 김승종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극한호우로 피해가 컸던 서부 경남 지역, 특히 상류에서 내려온 물을 담고 있는 난강댐은 사천 남해 방향인 가화천과 난강 본류로 물을 쏟아내며 하류 지역에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사천 남해 어민들은 가화천을 통해 밀려오는 민물에 어패류 폐사 등 큰 피해를 입었고 난강 본류 방향인 진주도 수해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매번 극한호우 때면 일어나는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렇다 할 대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9일 진주시의회에서 난강 본류 방향의 하천 준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난강 본류를 준설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준설로 발생할 막대한 준설터도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한 시민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연석 강연, 모두를 위한 성평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철회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번 강연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 예산 지원을 철회한 건 문제라는 겁니다. 진주시는 보조금 취소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편향된 민원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적 가치와 인권 중심의 행정을 확립해야 합니다. 의원들은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수혜비의 주간활동센터가 부족하다며 센터 확충을 요구하거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대안 마련,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진주시의회 임시회는 오늘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진주시가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이 심의됩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201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장애 도시를 선포한 진주시. 하지만 여지껏 장애인 이동 편의성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가 직접 휠체어를 타고 도심을 돌아봤는데 이동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1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장애 도시를 선포한 진주시. 하지만 그 구호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도 문제지만 지체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도로 확충 또한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가 직접 휠체어를 타고 진주도심 곳곳을 돌아보겠습니다. 휠체어를 타자마자 인도 연석에 걸려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비탈길이 반복돼 휠체어의 방향을 잡기조차 어렵습니다. 좁은 인도 탓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어 차도로 내려와야 했고 주변을 지나는 차량에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은 어떨까? 한 건물의 비좁은 문을 지나 화장실에 도착했지만 문이 잠겨 출입은 불가했습니다. 옆 건물로 가봤습니다. 인도 연석에 더해 경사마저 심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죄송한데 한번 밀어주시겠어요? 좀 밀어줄 수 있을까요? 네. 도로와 인도 간의 작은 단차에도 성인 여성은 휠체어를 밀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건물로 향해봤지만 화장실 앞에 높은 문턱이 있어 진입 자체가 불가했습니다. 시내버스 이용이 어렵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타려면 어디서 타야 되나요, 그러면 버스를? 인도와 차도 간 단차 차이가 크다 보니 시내버스를 탑승하려면 차도로 내려가야 합니다. 인도 곳곳이 경사지고 파여 있어 이동에는 어려움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휠체어와 함께 몸이 넘어갔는데 만약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진주시가 무장애 도시를 선포한 지도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휠체어를 타고 도심지를 다니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약 2시간가량의 휠체어 탑승에도 이동에는 큰 어려움이 느껴졌습니다. 무장애 도시를 구호로 내세우고 있는 진주시는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도로의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이제 교체를 한꺼번에 다 예산상 할 수 없으니까 보도블록 교체를 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런 지침에 맞게끔 그렇게 확대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9일 시작된 진주시의회 임시회에는 무장애 도시 조성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9회만 그쳤던 무장애 도시란 이름에 실효성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누구나 만족하는 무장애 도시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는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이시든 장애인이 아니시든 진주 시민이면 누구나 모든 시설물들을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 걸로. SCS 김순종입니다. 지난 5년간 80억 원의 예산 투입에도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진주시 상권 활성화 재단. 11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보고 자리에서는 또 한 번 사업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원도심 공동화 현상 해소를 위해 2022년 설립된 진주시 상권 활성화 재단. 지난해까지 국비 포함 약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맥 브루어리를 설립해 지역 맥주인 진주 진맥을 만들고 있지만 판매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역 농산물 함유량이 적다는 지역도 잇따릅니다. 올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재단은 11일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보고에서 또 한 번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선 진주 진맥의 생산과 유통을 늘려 지역 맥주를 홍보하고 수익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주 맥주에 대한 걸 널리 알리려면은 전국에 라인망으로 되어 있어서 대기업과 연계해서 특히 이제 진주에는 어떤 하이트 공장이 되게 외부에서도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용역 단계에서 그럴싸한 제안이 많았는데 이행되지 못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상업인 거리, 예술인 거리, 유동장어마취촌. 유동장어마취촌은 지금 진주 시민이 엄청 원하고 있는 내용이고 교광음식 실비집 거리, 그 다음에 진주성 남문의 거리. 내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사업들의 제목들이. 이에 대해 재단 측은 현실적 한계와 법적 제약이 있었다며 일부 보완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현실적이거나 법률적으로 힘든 사업 계획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하는 과정에서 100년 시장이라고 하는 사업 계획서에는 이 장어의 테마로 한 이런 것들도 같이 넣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은 뚜렷한 상권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 진행을 당부했습니다. 상인을 위한 정책들이 수반되었느냐, 상인들을 위한 컨텐츠라든지 맞춤형 개발들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진주시의 세금 가지고 세비를 가지고 그 정책들이 수행돼야 돼요. 상권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결국 재단이 출범 목적에 맞는 결과를 언제쯤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생태관광 명소가 많은 진주이지만 2024년 환경부가 지정한 한국의 생태관광지 40곳에는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생태관광 명소를 한데 묶어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목소리입니다. 의원들은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 제안을 이어갔습니다. 개발로 훼손되지 않은 상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는 생태관광. 최근 삶의 균형과 휴식을 중시하는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각 지자체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관광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져온 진주지만 2024년 환경부가 채택한 생태관광지역 40곳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난강 습지원, 금오지 생태공원, 진양호 등 생태관광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많은 진주시로서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이에 16일 진주시의회에서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기존 생태자원에 더해 국가생태탐방로로 조성된 봉안교 비봉산지구, 진양호 양마산지구 등을 한데 묶어 진주를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자는 겁니다.
많은 생태 공원들이 조성되어 있어 진주시는 생태 관광의 최적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생태 관광의 자연보고인 진양호와 남강을 중심으로 진주시 생태 관광 활성화를 촉구하여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 한국벤처투자를 진주혁신도시에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 한국벤처투자가 진주에 자리 잡게 되면 진주가 남북권 창업 생태계의 중심이 되고 우수기업을 자연스럽게 유치할 수 있을 거란 이유입니다. 남북권 창업 생태계를 완성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며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 캐피탈의 관심을 진주와 경남을 넘어 남북권 전체 우수기업들로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것입니다. 기후위기 속에 연이어 발생하는 산불과 수해에 대응하려면 진주만의 탄소 중립 실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중앙정부 로드맵을 그대로 따르는 수준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 실행 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 전문 인력,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의원들은 이외에도 집중호우 시 하류 지역의 피해를 양산하는 난강댐의 기능 재정립, 수해로 인한 농민 피해를 막을 사전 예방책 구비, 노인성 난청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한 진단비용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2025년 제2회 진주시 추경 예산안이 진주시 의회에서 원안 통과됐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총 2조 698억 원 규모로 민생 안정과 재해 대응 사업에 중점을 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882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23억 4천만 원,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 14억 6천만 원 등이 있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심사에서 원안 통과된 예산안은 본회의에서도 순조롭게 가결됐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방의회 상생 거버넌스 구축 연구회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의 역할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강연자로 초청된 경상국립대 유순미 교수는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 사례를 들며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주민, 시민사회,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로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연 후 이어진 토론에서 소속 의원들은 의회가 협치 플랫폼 확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ESG 활성화 연구회가 진주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ESG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ESG 경영 도입과 확산에 발맞춰 지역 특성에 맞는 ESG 정책 수립의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연구기간은 오는 11월까지 약 3개월로 진주시와 관내 기업의 ESG 현황 점검, 타 지자체 정책 사례 비교 분석, 시 공공기관, 지역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다뤄집니다. 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진주활력회복연구회가 전북 김제시와 충남 공주시를 방문해 도농 복합도시 및 교육도시 기반의 도시재생 사례를 현장 벤치마킹했습니다. 김제를 찾은 의원들은 시의회 및 귀농 귀촌팀과 간담회를 갖고 도농 복합도시 정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역 브랜드 육성 성공 사례로 주목받는 오후 협동조합에서는 협동조합 운영 사례를 청취했습니다. 공주에서는 원도심 도시재생 프로젝트 하숙마을을 중심으로 교육도시형 재생 전략을 살폈습니다. 진주시의회가 여름방학을 맞아 개인 단위로 진행한 청소년 견학 프로그램 진주시의회 반갑데이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청소년들은 백승흥 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을 만나 평소 궁금했던 지방의회에 관한 질문을 주고받고 OX 퀴즈나 초성 퀴즈 등을 통해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시설 전반을 둘러보며 의회의 구성과 역사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진주시의회가 진주시 아동참여단 학생들과 함께 2025년 제2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피부로 느끼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투표로 의장을 선출한 뒤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등을 주제로 이분 자유 발언에 나서는가 하면 학교 급식 메뉴를 학생 투표로 결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해 찬반 토론과 표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지역구 오경훈 의원입니다.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사업은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2013년 제정 이후 읍면동 위원회 의견 반영과 상위법 기준 등의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268회 정례에서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진주형 BF 인증시설 확대와 개별시설 기준 강화, 그리고 읍면동위원회의 의견이 상향식 체계로 추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두가 누리는 무장애 도시 진주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봉동 중앙동 시의원 강진철 의원입니다. 최근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차원의 대응과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 탄소 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진주시 에너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지역 에너지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에너지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복지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진주시가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진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고 시민의 삶과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영석 의원입니다. 진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 제도 장치입니다. 이 조례는 진주시뿐만 아니라 공사, 공단과 출자, 출원 기관까지 책임을 함께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매 촉진에 기여한 기관에는 포상을 규정하여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아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상시 고용해야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에 따른 구매 확대는 곧바로 장애인 고용 안정과 소득 보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조례는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작은 실천이자 우리 지역의 더욱 포용적인 공동체로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성,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면 지역구 정용학 시의원입니다. 청년 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이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진주,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진주를 만들고자 기초지자체 최초로 진주시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우고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을 이끌어내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진주시 의회 의정 뉴스를 보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